네, 2022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올해 4거래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잠금 해제 통해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물량 출회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0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39% 정도 하락하면서 688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잠금 해제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증시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1.4% 정도 좀 더 낙폭이 큰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기나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쪽은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분위기가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NF 정도는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 등등은 파란불 보이거나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주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 특징주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이외에도 오늘 지금 빠지고 있는 쪽 보면 은행주나 조선 쪽, 건설기계, 음식료, 항공여행 등등 좀 빠지고 있고 엔터 쪽이나 지금 자동차 쪽은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앞서 봤듯이 제약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감기약, 독감약, 수급의 차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약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도 있잖아요. 조코바에 대한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약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경기를 덜 탄다라는 얘기.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업종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업그레이드 됐던 것은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멘텀이 코로나 이후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도 보였고 시장 모멘텀 자체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동안 개발하지 않았던 신약도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본다면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그래도 약간의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 그런데 먼저 올라간 종목보다 잘 견딘 종목보다는 여러 가지 악재로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좀 빠진 종목군들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에게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이 품목 허가의 확대라든지 매출 지역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제약주들 중에서는 유한양행에 2년 동안 지연되었던 신약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도 한 번 정도는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죠. 국내에서 그 조코바를 허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있지만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나 찍힐지 알 수 없고, 이 종목의 최근에 실적도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워낙 급등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주목해볼 만한 제약 바이오주로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얘기를 주셨고요.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내년에 좀 기대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일동제약 관련해서는 이 모멘텀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보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바텍,
이노텍, 레이 등등의 종목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VBP 두 번째 정책 고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고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발표는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지만 우선은 좀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면서 이 입찰에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앞으로 Q 확대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 긍정적인 뉴스죠. 중국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를 가져갈 수 있고 일종의 이제 공공 물량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정해진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Q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코멘트를 할 수 있으나 네. 그런데 이제 미래 어떤 먹거리 자체가 그러면 이미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된 한계의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재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오늘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 덴티움이라든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위쪽으로의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도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물론 법안이 정말 확정됐을 때 좀 더 자세한 리포트들도 나오고 그와 관련된 숫자들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뭐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호재. 그렇지만 호재가 나옴으로써 그를 반영하는 주가의 한계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위쪽 상단에 대한 제약 요인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강력 보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상단을 너무 높이는 그런 전략 자체는 이제는 조금씩 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량이나 입찰 가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 상한가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는 맞긴 하지만 이제 남은 건 좀 물량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관련주들의 주가에 어떻게 보면 상승의 좀 위쪽이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강력 보유를 하되 신규 접근을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뉴스가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LG 이노텍을 보겠습니다. 악재의 정점은 지났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또 1조 6천억 원 규모의 뭐 대규모 시설 투자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 투자를 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았고요. 그 실적,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애플을 포함해서 향후 어쨌든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광학 솔루션의 크기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AR, VR 시장도 새롭게 열리면서 여기에도 이제 참여를 할 거고 기존에 이제 들어가는 각종 그 기기 세트에 들어가는 광학 솔루션의 숫자도 늘어날 개연성. 거기다가 네. 이제 뭐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에서 또 광학 솔루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미래 사업 쪽에서 기판 사업부에도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AR, XR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OLED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이제 신규 투자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어쨌든 신규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부담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신규 기기가 그만큼 많고 신규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주가의 반등은 이것을 꼭 호재로 느꼈다라기보다는 많이 눌렸던 주가를 지금 반발 매수로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뉴스에 대한 해석은 정말로 그렇다면 이 예상대로 가느냐, VR, AR 시장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느냐, 또 기존에 약간 눌려있던 아이폰 수요는 다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우리가 좀 더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애플 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적도 좋았고 이렇게 시설 투자를 통해서 자신감까지 내고 있는데 주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좀 볼까요? 자, 일단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광학솔루션의 매출이 신규 매출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미 2022년 예상치로 16조 원의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실적이 올라왔는데 23년에도 2조 정도의 추가 퍼포먼스가 있고요. 24년에는 4조가 넘는 그런 추가 퍼포먼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여기서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근데 언급해 주셨던 대로 그렇게 수요도 폭발적이고 좋은데 주가는 왜 그렇게 내리는지는 결국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지금 시장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장 네. 전체가 좋지 않고 IT 세트의 재고가 쉽게 해소되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이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그림을 보면서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주가도 싸고 여러 가지 요소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거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살 필요 없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소위 이제 숏 세력들은 이게 뭔가 수요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더 엎어서 이제 숏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 전망도 좋고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강력한 의심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뒤집으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아마 또 많이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밸류 기준에 따라서는 지금부터는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얘기해 주셨듯이 밸류 기준으로 이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은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 쳐도 반등 언제부터 정확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미국 기업과의 페어링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캐터필라를 보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 전선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구리 가격이란 이런 것들이랑 네. 페어링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 기업은 답이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애플도 같이 눌리면서 애플의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매출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이 기업도 애플이 살아나지 않는 한 혼자 살아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전 쪽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애플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눌리고 있는 국면이라면 좀처럼 쉬운 반등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펀더멘탈상 봤을 때 주가를 30만 원 후반대까지 열어둬야 되지만 계속 이렇게 애플이 눌리고 있고 IT 세트 판매, 그다음에 XR이나 AR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은 우리가 펀더멘탈에만 기준해서 그렇게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39만 원에서 가격을 대폭 낮춰서 한 33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타이밍은 언제냐? 결국은 애플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LG이노텍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이 전환의 시기를 잡아도 CES 혹은 1월 달 실적 발표 시기 이럴 때까지로 좀 더 매수의 시기를 미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항상 종목들 제시해 주실 때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과 이렇게 페어링되는 종목들 함께 흐름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LG 이노텍은 일단은 애플이 좀 돌아서는 시점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1분기에 확실하게 실적으로 증명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39만 원에서 하향 조정해서 3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풀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볼 텐데 주가와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점 궁금합니다. 우선 오늘도 장중에 또 신저가가 나오기도 했죠.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마이크론 쪽이 워낙에 실적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영향 빼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의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마이크론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업황을 100%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보수적인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낸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까지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크론이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환율 적용해서 달러로도 적용해 보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메모리 시장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나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메모리 업계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의 예상이 그 나쁘다고 보는 예상이 언제쯤 틀려질까 혹은 언제쯤 반등의 고리를 찾아갈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단기적인 등락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당장 예상해 보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한파 속에서 SK하이닉스도 지금 연말에 10년 만에 적자 전환한다 이러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안 좋은 예상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시죠. 일단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네. 1년을 넘게 끌었잖아요. 결국 이 출시 자체가 DDR5에 대한 모멘텀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의 흐름을 뭐 크게 바꾸진 않더라도 서버의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대했던 새로운 칩, 서버용 새로운 칩이 나와야 결국은 메모리 시장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의 예상은 내년 1분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또 나와 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텔의 이러한 모멘텀이 언제쯤 될지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될 수 있느냐, 1분기 내에 이런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느냐가 저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자 이제 XR 기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스펙, 그 인박스라고 해서 네. 저 기기 하나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이 작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AR, VR 기기와 내년에 나올 AR, VR 기기는 아예 그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컨셉 네. 자체가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XR을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퍼포먼스의 칩과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신제품의 출시일이 2월, 6월 하반기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이런 신제품이 나와서 기존에 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빈 수요를 채워주면 저는 그러면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인텔의 새로운 칩, 그다음에 2분기 이후에는 기존의 IT 세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XR 기기와 AR 기기의 신제품 출시 이 두 가지가 저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그리고 2023년에 출시 예정인 VR, XR 기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는 76,500원 선에서 이렇게 신저가를 기록했잖아요. 지금 정말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와 있는데 밸류상으로 보셨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역대급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상은 내년도에 적자가 좀 길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의 적자는 뭐 이미 눈앞에 나타난 현실인 거고 그 정도 수준의 적자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는 적자가 이어지다가 뭐 3분기부터 적자 축소하고 4분기부터는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양상인데요.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밸류가 뭔가 조금 잘못 나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이게 아마 네. 이제 실적이 내년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PER 측면에서는 이 위에 이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간 거고요. 네. PB 측면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PB 수준에서 역대 최대 왔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는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타임테이블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나쁘다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된다가 지금 타임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임테이블로 기준해 봤을 때 내년 2분기부터는 주가가 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상이 틀리거나 아니면 신제품 출시가 또 지연되거나 하면 이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가 매수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는데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시간에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시기를 잘 조율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매수의 어떤 이 단위를 굉장히 쪼개서 네. 여러 번 나눠서 분할해서 사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PB 기준에서 한 1배 정도의 수준이 9만 원대 후반대인데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분할 매수 상당히 좀 여러 번 쪼개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한번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LG 이노텍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잠금 해제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